호주 주식한테 이제 좋은 것만 남았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저는 호주 주식이 타이밍이 어느 정도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안녕하세요. 저 2편 금융주와 택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희가 중간에 살짝 이야기를 하다가 이걸 켜야 될 것 같아서 켰어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 이거부터 일단 물어볼게요. 네네. 중국으로 수출하는 물품들 많잖아요. 그렇죠. 우유도 있고 석탄도 있고 그런데 요즘에 주식이 엄청 떨어졌어요. 네. 그 관련되는 주식들이 지금 어떤가요? 구입하는 게 제가 사면 어떨까요? 그렇죠. 미래에 네. 좀 수익이 있을까요? 자, 지금 단기적으로 항상 여태까지 똑같았던 것 중에 하나는 단기적으로 이런 일시적인 쇼크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트레이드 워가 평생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사실은 네. 이게 6개월이 갈지 1년이 갈지는 좀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베이비 포뮬라 관련된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와인 관련된 주식이라든지 중국과 수출에 이제 연연하는 그 기업들은 이제 트레이드와 좀 묶여있는 기업들은 주가가 지금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죠. 반토막 난 것도 네, 있고 네. 정말 어떻게 보면 ASX의 달링 한때 정말 사랑을 받았던 주식들인데 지금 사면 좋을까라는 답변은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예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하나 지금 살펴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과연 코로나 사태가 더 얼마나 지속될까인데 백신이 나오더라도 과연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호주에서 가장 큰 산업 중에 하나인 이제 유학 관련해서도 네. 유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가 관건이 되겠는데 제가 왜 그게 관건이 되겠냐고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자면 인펀트 포뮬라 같은 비타민 이런 것들이 네. 호주에서 보통 이제 A2 밀크나 밥스 오스트레일리아라는 그런 두 대표적인 그 인펀트 포뮬라 회사들이 있는데 그 회사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대부분의 그 매출이 호주에서 나와요. 중국의 매출은 사실은 비중이 다르게 파는 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저희는 많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15 어떤 데는 밥스 같은 경우는 15%에서 20% 내지고 A2 밀크 같은 경우도 그 이상이 되지가 않고 오히려 동남아에서 더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왜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냐라고 살펴보게 되면 당연히 중국에 대한 여파도 있지만 그렇죠. 이 인펀트 포뮬라 같은 경우는 호주에서 현재 이 다이구라 그래 다이구들을 이제 중국 이 사람들 직거래하는 직구 판매를 하는 사람들 다이구라고 이제 호주에서도 오히려 증권 리서치 리포트를 봐도 다이구라는 그 단어가 중국말인데 그 단어가 쓰여요. 근데 그 다이구들이 바로 저희 호주에 있었던 학생들 그리고 워홀들 이런 사람들이 위챗이나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호주 세일즈만 덜컥 믿고 중국이 빠져도 코로나 때문에 중국에서 무역 전쟁이 있어도 큰 여파 없겠나라고 했는데 최근에 발표된 어닝 리포트를 보면 호주 세일이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빠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다이구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 중국에서 있는 그 구매자들이. 근데 그게 생각보다 컸던 거죠. 예, 그래서 요즘에 증권 리서치 그 아날리스트들이 가장 특히 호주의 인펀트 포뮬라 관련해서 가장 즐겨보는 것 중에 하나가 콜스나 우버스를 가서 그 베이비 포뮬라 섹션 있잖아요. 거기서 저도 그걸 했거든요. 자주. 항상 갈 때마다 봐요. 그 캔의 이 아래를 살펴보면 MFD라고 써 있는데 Manufacture Date가 써 있어요. 그 스톡이 6개월 이상 그러니까 만들어진 6개월 전이 넘었다. 12개월이다. 그러면 스톡이 안 돈다고 있는 큰 증거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핫했을 때 A2 밀크라든지 아니면 다른 브랜드가 핫했을 때 그거는 3달 이상을 넘긴 적이 없어요. 네, MFD가.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아날리스트 가장 쉽게 일상을 살펴볼 수 있는 그 인디케이션, 그러니까 그 증거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최근에 거 보면은 이제 좀 스톡이 좀 많이 밀리고 있는 그 추세가 보이기 때문에, 그 다이구들이 과연 언제 다시 돌아와서 호주에서 팔아줄 것인가가 아무래도 좀 첫 번째로 좀 큰, 유통 채널이 아무래도 그걸 좀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리커버리가 당연히 저는 6개월이 될지 12개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될 거라고 보는데 그때부터는 좀 다시 어닝스가 좀 이제 수익 증대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이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저희가 다이고라도 제가 중국말을 못 치기 때문에 그 어떤 다이고들은 몇 억씩 그러니까요. 네, 버는 데도 많고 오히려 웨어하우스를 빌려가지고 사는 데도 많고 팀으로 움직입니다. 한때는 또 이게 한창 핫했을 때 우러스에서 못 샀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 사람당 2캔씩
두 카튼씩만 리미트를 걸어놓은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뭐 친구들 다 동원해가지고 10몇 명씩 우르르 몰려가서 사고 2개씩 돌면서 다 예, 그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아시안들이 많이 몰려있던 그런 우러스 콜스 지역에는 유명했던 이 분유들이 좀 찾기 힘들다라고 할 정도로 그랬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A2를 대체할 또 다른 분유 회사나 뭐 우유 회사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런 애들이 이제 요번에 치고 나와서 A2가 뭐 못 올라갈 수 있다 매출이 그럴 수도 있지 않나요? 이익이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네. 항상 경쟁이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기회로 더 작은 플레이어들이 훨씬 더 좋은 브랜드 이미지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공급이 어쨌든 끊긴 거기 때문에 항상 사던 엄마들이 그럼 다른 분유를 또 대체를 찾을 수도 있겠는데 뭐 호주에 그렇게 상장돼 있는 분유 관련된 주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법스 오스트레일리아도 사실은 이제 상당히 좋은 리브랜딩을 가지고 체어맨이 퀸즐랜드 사람이에요. 브리즈번 사람이고 회계사 출신이신데 제가 개인적으로 또 알고 계시는 분인데 많은 것을 얘기해 주진 않습니다. 그분도 걸리기 때문에 퍼블릭하게 얼굴려한 자료만 제가 얘기를 나눌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대주주들도 이제 뭐 JD 이 미국 중국에서 가장 큰 쇼핑몰인 그런 좀 알리바바 관련된 최근 알리바바 그렇게 좋진 않지만 알리바바 관련된 대주주로 이어져 있고 유통 채널을 많이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리브랜드도 잘 했고 오히려 트래디셔널리 좀 그렇게 좀 좋았던 기업들보다 좀 리스크가 많이 높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좀 더 작은 플레이어들 살펴봐도 장기적으로 본다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일부에 말씀드렸던 금융하고 텍 주식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볼 텐데요. 그 호주의 텍 주식이 사실은 많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막 요즘에 막 흔들리고 있거든요. 네. 뭐 오늘 뭐 진짜 많이 올라온 주식이 있어요. 네. 네네. 돈 관련된 할부에서 내는 거기는 엄청 오르고 또 다른 텍 주식은 엄청 내리고 문제가 생기고 소송도 걸리고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호주의 텍 주식은? 네, 호주에서 그래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테크 주식들이 이제 Buy Now, Pay Later 섹터랑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스토리지 섹터예요. 그래서 클라우드 뭐 아마존 웹 서비스처럼 호주에서 이제 현지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하는 그런 회사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 다 이제 뭐 빌리언 이상의 마켓캡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특히 Buy Now, Pay Later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제가 1편에 말씀드렸던 그 펜톱 디만 소비자들의 쌓았던 욕구가 소비 욕구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좀 다른 플랫폼으로 옮겨가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핀텍으로 이제 부상하고 있는데 Buy Now Pay Later 섹터가 지금 최근에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의 이제 호주에서 가장 큰 시총으로 가장 큰 어쨌든 선두주자는 애프터페이라는 회사죠. 근데 애프터페이와 맞먹을 수 있는 미국의 현재 그 다른 이제 주식이 상장이 됐었는데 바로 며칠 전에 첫 상장 날에 2배가 뛰었어요. 상장 그 공모가보다. 그거에 맞춰서 최근에 지난 이틀 연속 동안 높은 숫자에 뭐 7% 오늘은 10% 가까이 올랐거든요. 10% 올랐어요. 그 벤치마크가 정해진 거죠. 밸류에이션이 다시 된 건가요? 나스닥의 밸류에이션이 벤치마크, 그러니까 베이스라인이 정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게 미국 시장, 큰 시장의 투자자들의 어떻게 보면은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확신을 더 준 거죠. 이게 바로 없어지는 뭐 그런 거는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사실은 50불 때도 마찬가지고 20불 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불안해요, 이거는. 고점을 보게 되면 되게 높아 보이는데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6개월 전에 저희가 말씀 나왔을 때도 사실은 그렇게 싸 보이진 않았어요. 근데 고점을 계속 행진하는 주가들이 움직일 수 있는 동력만 존재한다라고 하면 어디가 최고점인지는 솔직히 아무도 가늠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이 밸류에이션 측면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회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성장률이 계속 오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미국의 시장은 아직까지는 아직 페네트레이션이 크게 되지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국도 마찬가지로 아직 성장률이 한참 많이 남았기 때문에 호주는 이미 어느 정도 커버가 됐으니까 미국과 영국을 노리자라는 좀 그런 좀 이 Buy Now Pay Later 섹터들의 공통적인 어떻게 보면은 그 비즈니스 전략이거든요. 당분간은 호주에서 어떻게든 시작이 좀 많이 됐던 아이디어라서 당분간은 그래도 이 세를 좀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너무 밸류에이션이 높은 것들 살펴보는 것보다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사인업 되어 있는 머천트, 그러니까
그 비즈니스들을 그 페이먼트 시스템을 쓸 수 있는 비즈니스 몇 개인가를 먼저 살펴보셔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그 수가 머천트 수가 증가하고 있는가 이거를 보시고 그 수에 따라서 나누기를 해보시면 밸류에이션에 대한 측면이 좀 더 좀 클래리파이 되지 않을까. 호주에 되게 많아요 지금 바나 펠레터 섹터들이. 아 그래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좀 더 작은 회사들. 오픈페이마 그렇죠. 뭐 지페이도 있고요. 뭐 시즐도 있고요. 뭐 되게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게 이익이 동반돼서 올라가나요? 이 페이 시스템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만큼 그냥 밸류에이션만 생각하고 그냥 쭉쭉쭉쭉 뭐 테슬라 T 회사처럼 막 날아다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이 사고 파는 시점에 를 정확하게 가늠하기 힘들지만 가장 좋은 거는 높아져 있는 주식이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바이나 페일렛 섹터는 많이 좀 어떻게 보면은 레드 오션이 돼버렸어요 벌써. 왜냐면 워낙 많은 플레이어들이 팝업하면서 소비자도 지금 뭘 써들지 요즘 헷갈려고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밸류에이션 측면을 봤을 때 시총액을 봤었을 때 1위와 2위의 격차가 상당히 크게 벌어져 있거든요. 그게 이제 얼만큼 더 벌어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그래도 이제 고점에서 살펴보시는 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변동성을 최소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보셔야 되고 최근에 이제 블룸버그에서 좀 스터디가 나온 좀 자료가 있는데 주식 홀딩 피리어드에 따라서 과연 주가의 수익 그러니까 내가 돈을 잃을 수 있는 확률과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어떻게 될까라고 봤었을 때 하루 단기로 투자를 거래하시는 분들의 투자자분들의 90% 정도가 돈을 잃습니다. 그게 지난 한 100년간의 다타를 서치한 자료예요. 그리고 5년 이상 홀드한 사람들의 이 주식 그 피리어드는 약 5% 정도의 로스 확률을 보여줘. 그만큼 격차가 커요. 그러니까 사실은 매일매일 보시는 것도 좋고 단기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고점에서는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좀 어세스먼트 잘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제가 책을 읽고 있어요. 월가의 영웅이라고. 그분이 말씀하신 책 좋아하시잖아요. 그분이 말씀하신 거면 이거 사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요. 그분은 거의 이제 이익이 수반 안 되면 사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테크를 테마로 주식 전략을 5년 전부터 짜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 손님분들이 많이 좋아하시고 계시죠. 왜냐하면 이 코로나라는 사태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략이 그래도 그러니까 제가 젊은 매니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좀 그 테크 관련된 소식에 오히려 좀 민감하게 더 빨리 반응할 수 있는데 밸류에이션의 측면이 지금 세상에서는 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20년, 30년 전에 매겼던 그런 밸류에이션의 매트릭으로는 더 이상 현재 시장의 밸류에이션을 똑같이 적용하기는 힘들 거라고 보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가장 큰 게 뭐냐라고 본다라고 하면 이 소비자, 그러니까 일반 하우스홀드 가게들의 그 호주 아프라 그러니까 그 은행 감독청에서 나온 발표 자료 중에 하나인데 호주 하우스홀드 세이빙스 레이시오 그러니까 돈을 현금을 얼만큼 저축하냐라는 저축 그 지표가 역대 최고예요. 역대 최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최고예요. 그리고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호주에서 캐피탈 레이징, 유상증자를 호주는 선호를 하거든요. 한국은 약간 좀 전환사채를 선호를 하는데 호주는 유상증자를 선호하는데 캐피탈 레이징이 작년 2020년에 했던 그 레이징 어마운트가 또 역대 최고예요. 여태까지 이렇게 많이 그 돈을 모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네 그러면. 네, 왜냐하면 기업들이 12개월이가 될까, 2년이 될까를 몰랐기 때문에 쌓아놨구나 현금을. 그때 오히려 그러면 1빌리언 모을 거를 그럼 3빌리언 레이즈 하자 해서 그렇게 그냥 오퍼를 해버린 거예요. 기존 주주한테는 별로 좋진 않았죠. 왜냐하면은 그만큼 이제 달루션이 되니까 그만큼 이제 되니까. 근데 그 뜻은 뭐냐면. 호주 기업들도 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쌓아둔 현금이 많다라는 기업이 많다는 뜻은 M&A 시장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거고 왜냐면 지금 생각한 것보다 돈을 쓸 데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모든 것들이 생각보다 빨리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노멀리티가 다시 됐고 이제 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남은 잉여 현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기업 인수, 매출 증대 그리고 뭐 그렇게 되면 수익 증대까지 이루어지겠죠. 개인 투자자도 마찬가지예요. 개인 투자자들도 호주도 뿐만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예금률이 최근에 많이 높아졌어요. 그 뜻은 뭐냐면 투자할 데가 없어요. 돈이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렇죠. 이자율이 너무 낮으니까. 네. 그럼 돈이 도대체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저도 손꼽아 봐도 몇 자산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뭐 부동산,
뭐 주식, 최근에는 크립토커런시, 네, 그죠, 네. 화폐, 암호화폐라고 하잖아요. 네, 암호화폐, 네, 암호화폐, 그래서 저 생각하는 게 또 코모디티가 또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그런 좀 금융 상품들을 살펴봤을 때 지금 현재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에서는 예전 밸류에이션을 똑같이 내기는 힘들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제 좀 정리된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큰 회사들이 더 좋겠네요. 그렇죠. 캐피탈도 더 많이 네. 가지고 있고, 네네. 그다음에 또 작은 회사를 또 먹을 거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플라이센터나 네. 웹젯이나 네. 뭐 그런 트래벨 레저 관련된 주속들도 아직까지는 회복 못 하고 있는데 그 뭐 플라이센터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를 할 때 정말 헐값했어요. 웹젯은 이미 주가가 반반반 토막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50% 디스카운트 또 유상증자를 할 때. 그 마지막 트레이딩 했을 때 코비드 워스트일 때 뭐 1불이었다 했다고 하면 50센트의 주식을 엄청 많이 이슈를 해버린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근데 네.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네. 플레센터나 같은 경우는 12개월 동안 매출이 없어도 수익이 없어도 살 수 있을 만큼 현금 확보해놨어요. 예를 들자면. 근데 그렇게 한 회사들이 플레센터뿐만이 아니에요. 뭐 여러 타격을 받은 회사들이 다 똑같이 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큰 회사도 좋지만 작은 회사들도 유상증자에 이번에 참여를 작년에 많이 했기 때문에 작은 회사라고 하면 빌리언 이상 마켓캡이죠. 네. 그 회사들도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주식시장의 이 인수 합병에 대한 욕구나 이런 것들이 올해 뭐 이제 좀 중반기부터 후반기에 좀 더 많이 네. 좀 코로나가 풀리기 시작하면서 액티비티가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많이 달려왔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주로 봐야 될 것, 조심해야 될 것. 네. 지금 막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렇죠. 미국도 네. 그렇고 호주는 잘 모르겠는데 미국은 변동성이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조심해야 될 것. 네, 당분간 변동성은 있을 예정이고요. 변동성이 사라질 시장은 아니고요. 그만큼 거래가 많이 되는 시장이다 보니까 좀 살펴봐야 될 것 부분 중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타격을 받아서 리커버하지 못한 아니면 최근에 큰 타격 받은 회사들을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회사의 재무제를 살펴보시고 저는 또 은행주들이 호주의 큰 비중을 이루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은행주들도 금융주라고 해야 좋겠습니다. 금융주들도 빅4 은행 말고도 다른 큰 은행들이 있는데 그 좀 금융 관련된 주들도 오히려 좀 더 추후에 지금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그렇죠. 네, 많이 핫해지고 있는데 신용 크레딧도 아직 타이트한데 이게 좀 점차 풀리지 않을까. 최근에 아프라에서도 그 Responsible Lending Act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없애버렸기 때문에 근데 아직까지는 은행에서 그거에 대한 리스폰도 그렇게 없어요. 쉽게 네.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네. 크레딧이 신용이 풀리기 시작하면 은행들도 그만큼 돈을 더 벌 수 있는 확률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좀 금융주나 좀 unloved stock 그러니까 사랑을 받지 못한 가치주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행주 같은 거요. 그럴 수도 있고요. 네네. 근데 은행주는 오를 것 같은 느낌이 있긴 있어요. 왜냐면 제가 부동산을 이게 오래 했으니까 부동산 바쁠 때는 진짜 은행이 너무 바빠요. 너무 잘 되고. 그래서 은행주가 확실히 오를 거는 생각하는데 이것도 좀 많이 올랐어요. 네. 그쵸? 최근에 많이 올랐죠. 회복 많이 네, 했죠. 네. 네네. 그래도 아직 매력적이다. 아직 프리-코비드 레벨을 회복하지는 회복 못했기 못했죠. 때문에 네, 그리고 배당률을 찾아서 이제 그 호주 투자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게 배당이거든요. 호주 주식시장에서는 네. 호주에서는 이중과세가 없는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배당을 노리고 추후에 지금은 은행주들이 배당을 많이 잘랐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도 임페어먼트 코스트라 그래서 아직도 은행주들이 지금 라이트오프 해야 될 코스트가 많이 남았어요. 왜냐하면 코비드 피리어드 때 겪었던 그런 그렇죠. 로스들 때문에 네네네네. 그것들이 좀 나오고 확실점이 생기기 시작하면 다시 배당도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예전 히스토리를 보면은 6%대, 네. 5%대 배당을 충분히 줬었던 그 히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다시 회복하게 된다라고 하면 네. 거의 0%인 금리 시장 상황에서 그런 쪽으로 좀 선호도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은 중장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분들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지금 뭐 이 편까지 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정말 진짜 사랑받지 못한 주식들 이때까지 그런 주식도 한 번씩 보시고요. 그리고 그게 또 은행주가 될 수 있고 여행주가 될 수 있고 코모디티가 될 수 있습니다. 호주 주식한테 이제 좋은 것만 남았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저는 호주 주식이 타이밍이 어느 정도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때 맞춰서 네. 잘 이제 플레이스 될 수 있으면 재미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호주 주식 생각보다 미국 증시보다는 덜 그쵸. 재미있죠. 사실은 그만큼 섹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언럽 스톡들도 이 당분간의 코로나 사태와 링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의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은 항상 생각을 하시고 그만큼 좀 주의를 하셔서 장기 투자를 항상 목적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꽃길만 걸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못하신 이야기 있으시면. 질문도 되게 오늘 샤프하게 되게 많이 주셔가지고 네. 오랜만에 네 진짜 평소 제 채널에서 얘기 안 한 것들을 오히려 여기 와서 다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제 채널에서 되게 조심스럽게밖에 네. 말을 못 하거든요. 네, 근데 왜냐면 이제 비즈니스 채널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근데 여기 와서 자꾸 이렇게 훅훅 샤프하게 직설적인 질문을 우리 너무 잘해주셔서 임 PD님이 임 대표님이 그래서 어쨌든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지만 좀 호주 주식도 사랑해 주시면 좋겠네요.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이제부터요. 자, 이 PD가 없는 호돈이 오늘 너무 잘했네요. 이 PD 우리 잘했죠? 자, 웃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때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올해는 2011년에는 정말 새로운 거로 자주 신 대표님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몇 달 동안. 그래서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호돈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